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라이트사이드 하트 아노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권하영 교수님께서 이제 여러 차례 보여주셨지만 폐하 심장은 임신 중기까지는 왼쪽과 오른쪽 심장의 크기가 비슷하다가 임신 후반기로 갈수록 오른쪽 심장이 조금 더 커지게 됩니다. 라이트사이드 하트 아노말리는 크게 라이트 벤트리클이 작아지는 경우와 라이트 아이흄이 커지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라이트 벤트리클이 작아지는 경우는 obstructive lesion 중에 트리커스피드 밸브가 막힌 경우가 되겠습니다. VSD 여부에 따라서 크기의 여부에 따라서 RV의 크기가 좌우가 되는데 VSD 크기가 작을수록 RV로 들어가는 플로의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RV의 크기는 더 작아지게 됩니다. VSD가 없으면서 펄머너리 밸브까지 막힌 경우의 HLHS의 경우에는 RV의 크기가 더 작아지게 됩니다. 트리커스피드 아트리지아나 HLHS는 임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심장병은 아닙니다. 다음은 라이트 아이흄이 커지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SD가 없으면서 펄머너리 밸브가 거의 막혔거나 완전히 막힌 경우 앱스타인 아노말리 그리고 트리커스피드 밸브 디스플레아자입니다. 이 질환들에서 라이트 아이흄이 커지는 이유는 트리커스피드 리거지테이션 때문입니다. 즉, TR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RA는 더 커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질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산전 진단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잠시 홍보의 말씀을 드리면 다음 주 일요일에 저희 병원 태아치료센터 10회 워크샵 기념으로 태아심장 집중 마스터 클래스라는 주제로 산전 진단, 라이브 데모 뿐만 아니라 출생 후 치료까지 소아심장과 소아흉부외과 교수님 모시고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30주에 스캐닝 하였고 버텍스 이쪽은 레프트 라이트입니다. 호체버뷰를 보시면 2H, 2 ventricle 사이즈 괜찮아 보이고 RVG 데피니트 하진 않습니다. 두 개의 AP 밸브는 잘 열리고 닫히고 있고 칼라 도플러를 띄었을 때 아주 소량의 TR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LVOT 뷰를 보시면 레프트 ventricle 에오타인데 지금 에오틱 밸브의 모션이 괜찮아 보입니다. 3베슬 뷰로 올라가면 레프트 라이트인데 펄머너리 아테리, 에오타, SVC인데 어떻습니까? 펄머너리 아테리가 조금 커져 보입니다. 에오타가 작아진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베슬의 크기를 측정을 하였고 에오타의 크기는 정상이었고 펄머너리 아테리 지수가 3 이상으로 커져 있었습니다. 칼라 도플러를 띄워보면 펄머너리 아테리에는 지금 하나의 색깔이 아니라 포워드 플로도 관찰되고 있지만 덕터스를 통해서 리트로그레이드하게 채워지는 플로가 관찰되고 있고 펄머너리 밸브를 잘 평가를 해야 되는데 다음 같은 아기의 위치에서는 펄머너리 밸브를 평가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덕탈 아치뷰에서 이렇게 펄머너리 밸브를 명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펄머 밸브가 굉장히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카디악 사이클을 쭉 리뷰를 했을 때 펄머너리 밸브가 두꺼워진 펄머너리 밸브가 계속적으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칼라 도플러를 띄웠을 때 지금 빨갛게 올라가는 포워드 플로우가 관찰되고 있는데 터뷸런트 플로우가 관찰되고 있고 덕터스를 통해서 파랗게 내려오는 플로우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펄머너리 아테리 PSV를 보시면 3m/s 이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단명은 펄머너리 스테노시스입니다. PS입니다. PS는 VSD 다음으로 흔히 관찰되는 심장병입니다. 펄머너리 아테리로 포워드 플로우가 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다음에 세 가지 타입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먼저 밸브 자체의 문제, 가장 흔한 타입입니다. 두 번째는 밸브 아래쪽 인프라밸불라라고 하는데 인펀디블룸이라고도 하고 RVOT가 전반적으로 작아지는 경우로 TOF에서 동반되는 PS가 이 인프라밸불라 타입입니다. 아주 드물게는 밸브 위쪽이 좁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밸불라 P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펄머너리 밸브는 다음과 같이 3개의 리플렛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라이트 벤트리클이 컨트랙션 하면서 밸브가 열렸다가 다시 다이아스톨릭 페이즈 때는 밸브가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션을 초음파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밸브가 닫혀 있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하이퍼 에코익한 스팟으로 관찰이 되다가 라이트 벤트리클이 컨트랙션 하게 되면 이 밸브 리플렛이 펄머너리 아테리의 월에 닿으면서 이렇게 시스톨릭 페이즈 때는 밸브가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밸브가 닫히면 보였다가 열리면 보이지 않았다가 이것이 정상적인 밸브 모션이 되겠습니다.
이 리플렛이 맞닿는 부위를 커미셔라고 하는데 커미셔의 퓨전이 일어나게 되면 밸브가 완전히 다 열리지 못하고 다음과 같이 오리피스가 굉장히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커미셔의 퓨전이 없다 하더라도 밸브 자체가 두꺼우면서 디스플라스틱 체인지를 동반한 경우에는 밸브가 잘 열리지도 못하지만 잘 닫히지도 못하기 때문에 리거지테이션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밸브 자체 문제로 인해서 밸브가 두꺼워지면서 포워드 플로우가 잘 유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프레셔가 라이트 벤트리클에 걸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라이트 벤트리클 머슬은 두꺼워지고 TR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 보셨던 케이스에서는 RVH, TR이 명확하지 않았지만 PS 정보가 심하면 심할수록 라이트 벤트리클 머슬은 더 두꺼워지고 TR 양은 더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좁아진 길목을 통해서 플로우가 가야 되기 때문에 터뷸런트 플로우가 발생하게 되고 벨로시티도 빨라지고 또 좁아진 위쪽은 다음과 같이 늘어나는 포스트 시네틱 딜라테이션을 보이게 됩니다. 레프트, 라이트, 4챔버입니다. 4챔버에서는 특이 소경 관찰되고 있지는 않고 LVO 튜브를 보시면 에오틱 밸브 모션은 보였다, 보이지 않았다 정상적인 모션임을 알 수 있습니다. RVOT를 보시면 라이트 벤트리클 펄머너리 아테리인데 펄머너리 밸브가 굉장히 두꺼워져 있고 밸브 모션을 정확하게 평가를 하시려면 다음과 같이 시네 룹을 이용해서 천천히 카디악 사이클을 팔로우를 하시면 시스톨릭 페이스, 다이아스톨릭 페이스 때 지금 밸브가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지금 밸브를 보시면 애뉴러스 전체만큼 다 열리지 못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오리피스가 굉장히 작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라도플러 띄었을 때 포워드의 터뷸런시도 관찰되고 있고 이 경우에는 지금 밸브 위쪽으로 빨갛게 올라가는 PR이 동반되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PS가 심했던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레프트, 라이트고 4챔버 보면 어떻습니까? 앞서 보셨던 케이스는 좀 다릅니다. 지금 라이트 에이트륨이 좀 커져 있고 라이트 벤트리클 머슬도 두꺼워져 있습니다. 칼라도플러 띄었을 때 TR의 양이 이전에 봤던 케이스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MR도 동반되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R의 양을 평가를 해보니 이렇게 홀로시스톨릭 타입의 굉장히 하이 벨로시티, 거의 5m/s 이상의 하이 벨로시티 플로우를 보이고 있습니다. LVOT를 보시면 랩 벤트리클 어센딩 에어타, 지금 에어틱 밸브의 모션이 괜찮고 라미나 플로우 잘 유지되고 있고 RVOT뷰를 보시면 라이트 벤트리클 펄머너리 아테리인데 앞서 보셨던 케이스만큼 밸브가 두꺼워져 있진 않습니다만 칼라도플러를 띄었을 때 포워드 플로우는 굉장히 미니멀하고 대부분의 피가 덕투스를 통해서 빨갛게 올라가는 플로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포워드 플로우는 굉장히 미니멀합니다. 파랗게 내려오는 플로우는 굉장히 적게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36주에 시행한 초음파 소견입니다. RA는 더 커졌고 라이트 벤트리클은 더 두꺼워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22주경에 펄머너리 아테리의 PSV가 좀 증가되어 있다고 해서 내원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레프트, 라이트고 4챔버 괜찮아 보입니다. RVH도 데피니트하지 않고 스캔트 TR만 관찰이 되었습니다. 밸브 모션도 괜찮고 3베슬류를 보시면 레프트, 라이트인데 펄머너리 아테리, 에오타 SVC인데 어떻습니까? 펄머너리 아테리가 조금 커져 보입니다. 그런데 밸브 모션도 괜찮고 포워드 플로우도 잘 유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특이 소견이 없지만 지금 보시면 확실히 애뉴러스에 비해서는 펄머너리 아테리가 조금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PS는 임신 후반기로 갈수록 진행을 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팔로우업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30주에 시행한 초음파 영상을 보시면 레프트, 라이트고 여전히 4챔버 뷰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TR 양도 많지는 않았었고요. 3베슬 뷰를 보시면 레프트, 라이트인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펄머너리 아테리는 좀 커져 있습니다. 그리고 RVOT 뷰를 보시면 펄머너리 밸브가 어떻습니까?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두꺼워진 소견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지 못하고 되게 뻑뻑하게 열리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카디악 사이클을 쭉 리뷰했을 때 밸브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칼라도플러를 띄었을 때 이렇게 터뷸런트 플로우가 관찰되고 있고 펄머너리 아테리의 PSV는 1m/s 이상으로 1.3 정도로 빨라져 있었고 또 이 경우에는 밸브 위쪽으로도
이렇게 리거지테이션 된 PR이 동반되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PS는 진행을 할 수 있는 병입니다. 크리티컬 PS가 PAIVS로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산전의 팔로우업이 필요합니다. 단독으로 관찰될 경우에는 염색체 이상의 동반이 드뭅니다. 다만 초기에 NT가 두꺼워져 있었거나 시스틱 하이그로만 소견이 있었는데 캐리어 타이핑 CMA가 정상이었다. 이후에 PS가 진단이 된다면 누난 신종의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마일드 PS의 경우에는 치료 없이 경과 관찰이 가능하고 모더레이트 이상의 PS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벌룬 밸브로 플라스틱 치료가 가능하고 디스플라스틱 펄문 밸브가 동반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27주에 right atrium이 커져서 내원을 했었습니다. left, right, full 챔버인데 이 경우에는 지금 right atrium 좀 커져 있고 right ventricle 머슬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ventricle의 contractility를 보시면 지금 left ventricle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데 반해서 right ventricle의 모션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은 양의 TR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홀로시스톨릭 타입의 굉장히 하이 벨로시티 플로우를 보이고 있고 LVOT 인텍트했고 인터벤트릭 세툼도 인텍트하였습니다. RVOT를 보시면 right ventricle pulmonary artery인데 지금 펄머너리 밸브가 굉장히 두꺼워져 있고 칼라 도플러를 띄었을 때 포워드 플로우가 전혀 관찰이 되고 있지 않고 덕트 수를 통해서 빨갛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빨갛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단명은 네, 펄머너리 아테리가 완전히 막혔고 그 다음에 세툼, 벤트리컬 세툼이 인텍트한 PAIVS가 되겠습니다. PAIVS는 앞서 말씀드렸던 TS보다는 조금 드물지만 뒤에서 말씀드린 앱스타인 아노말리보다는 흔히 관찰되는 병입니다. 인펀티블름은 비교적 잘 형성이 되었지만 밸브 자체의 문제인 멤브라스 타입이 더 흔히 관찰이 됩니다. 펄머너리 아테리얼 포워드 플로우가 전혀 관찰이 되지 전혀 가지 못하기 때문에 PS보다 훨씬 더 심한 압력이 right ventricle에 걸리게 되고 따라서 RV 머슬은 더 두꺼워지고 RV 캐비티는 작아지고 또 마찬가지로 TR로 인해서 RA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트리커스피드 밸브가 2차적으로 디스플라스틱해질 수 있습니다. VCAC는 이 right ventricle의 프레셔 증가로 인해서 이 ventricle과 머슬과 코로나리 아테리 사이에 피스출라가 생기는 경우로 이는 poor prognostic factor로 즉 biventricular repair가 아닌 univentricular repair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보셨던 케이스를 36주의 팔로업을 시행하였습니다. left, right고 RA가 여전히 커져 있고 머슬이 어떻습니까? 더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벤트리클 세툼이 거의 LV 사이드로 뻘징되어 있고 right ventricle에서 펄머너리 아테리로 가는 RVOT를 보시면 여전히 펄머너리 밸브의 움직임은 거의 관찰되고 있지 않고 포워드 플로우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VCAC는 Poor Prognostic Factor 중에 하나입니다. 이 VCAC는 다음 같은 4챔버 뷰에서 칼라 도플러 또는 파워 도플러를 이용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ventricle muscle에 이렇게 칼라 매핑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VCAC가 되겠고 여기에 이제 pulse rate 도플러를 두게 되면 이 플로우는 in and out 플로우를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bidirectional 플로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페리카디움 쪽의 칼라 매핑은 이는 페리카디아 플루이드의 움직임에 의한 것으로 이것을 VCAC로 오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케이스는 이제 VCAC가 동반이 되었긴 했지만 다행히도 출생 후에 벌룬 밸브로 플라스티가 성공적으로 잘 되어서 바이벤트리클 리페어가 가능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후가 좋지 않았던 케이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35주의 스캐닝을 하였고 레프트 라이트입니다. 보시면 RA도 그렇게 많이 커져 있지는 않고 라이트 벤트리클의 머슬도 그렇게 두꺼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이트 벤트리클의 캐비티가 굉장히 작고 지금 트리커 스피드 밸브 앵글스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칼라 도플러에 띄었을 때 포워드 플로우도 거의 관찰되고 있지 않고 TR 소견도 관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라이트 벤트리클의 기능이 거의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벤트리클의 레프트 사이드로 굉장히 이렇게 긴 피스츄라 트랙이 관찰이 되었고
펄스웨이트 도플러상 이렇게 인앤아웃 플로우로 확인할 수 있어서 이제 VCAC를 의심을 했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푸어 프로그노스틱 팩터로는 VCAC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소견이 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트리커스피드 밸브 애듈러스도 작았고 TR도 관찰이 되지 않았으며 RV 크기도 작았고 VCAC가 동반이 되었기 때문에 예후가 매우 좋지 않음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출생 후 엔지오그래피상 산전에서 확인했던 VCAC 이외에도 또 다른 이제 VCAC가 관찰이 되었었고 이제 이 환아 같은 경우에는 벌룬 밸뉈러 플라스티를 시행을 했었습니다만 이제 펄머너리 아테리로 포워드 플로가 잘 유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는 스테이징 오피 중에 있습니다. 이제 방금 보셨던 케이스처럼 라이트 벤트리클의 크기 기능을 잃게 되면 결국 라이트 벤트리클을 포기하고 유니벤트리클 리페어를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라이트 벤트리클이 망가지기 전에 출생 전에 이 막힌 펄머너리 밸브를 뚫어주는 피탈 펄머너리 밸브로플라스티가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는 한 130건 정도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시술이 성공한 경우에는 바이벤트리클 리페어 가능성이 높았지만 기존의 치료들과 비교했을 때 모탈리티도 높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정립된 인디케이션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케이스 보시겠습니다. 17주, 굉장히 이른 시기에 RA가 커져서 내원을 했었습니다. 레프트, 라이트고 트랜스퍼스 압도면 뷰는 정상이고 지금 포 챔버 뷰가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RA가 엄청 커져 있습니다. 레프트, 라이트고 정상적으로도 마이트럴 밸브에 비해서 트리커스피드 밸브가 조금 더 카디악 에이펙스를 향해서 인서션이 되어 있지만 이 경우에는 비정상적으로 이 트리커스피드 밸브가 더 에이피칼리 디태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칼라 도플러를 띄었을 때 굉장히 많은 양의 TR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TR 제시 시작하는 부위가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된 트리커스피드 밸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홀로 시스톨릭 타입의 굉장히 하이 벨로시티의 TR을 보이고 있고 LVOT는 인텍트 했고 RVOT를 보시면 지금 에오타고 펄머너리 아테리인데 어떻습니까? 크기도 펄머너리 아테리가 작고 칼라 도플러를 띄었을 때 포워드 플로우가 관찰되고 있지 않고 덕투스를 통해서 빨갛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빨갛게 올라가는 플로우는 펄머너리 밸브를 지나서 라이트 벤트리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밸브 자체가 막힌 것이 아닌 펑셔널 펄머너리 아트레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진단명은 엡스타인 아노말리가 되겠습니다. 엡스타인 아노말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질환보다는 드물게 발생하는 심장병입니다. 트리커스피드 밸브의 septal, posterior leaflet이 다음과 같이 downward displacement 되는 질환입니다. 그로 인해서 right ventricle의 일부가 atrialization이 되게 되고 functional RV 크기는 작아지게 됩니다. 이 트리커스피드 밸브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RA에서 RV로 들어가는 플로우가 거의 들어가지 못하고 대부분의 피가 다 역류가 되기 때문에 RA가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RV에서 펄머너리 아테리로 포워드 플로우도 잘 유지가 되지 못합니다. 자, 앞서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엡스타인 아노말리에서 동반되는 펄머너리 아트레지아는 앞에서 PS, PARBS와 같이 아나토미컬 PA가 아니라 펑셔널 PA입니다. 또한 SA 노드가 있는 RA가 커지기 때문에 리듬 디스터번스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엡스타인 아노말리는 시비어 카디오메갈리로 인해서 하트 페일리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피탈 하이드롭스 결국 피탈 데스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자, 앞서 보셨던 케이스를 28주에 팔로우를 시행하였고 레프트, 라이트인데 포 챔버 보시면 어떻습니까? 심장이 아주 많이 커져 있습니다. 거의 소락스를 가득 채우고 있고 양쪽 렁은 눌려 있습니다. 이제 트리커스피드 밸브의 다운워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보실 수가 있고 칼라 도플러 띄었을 때 많은 양의 TR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엡스타인 아노말리에서는 RA의 인라지먼트 정도에 따라서 예후를 예측하게 되는데 RA와 이제 atrialization 된 이 RV의 에어리아를 나머지 3개의 챔버의 에어리아를 더한 값으로 나눈 값이 1 미만일 경우에 예후가 좋고 1.5를 초과할 경우에는 거의 모탈리티 100%입니다.
근데 이 케이스에서는 2 이상으로 측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후가 매우 좋지 않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RBUT를 보시면 이게 이제 펄머너리 아테리가 되겠고 이제 토이출산 덕터스도 보이고 있습니다. 칼라 도플러에 띄었을 때 덕터스를 통해서 빨갛게 올라가는 플로가 보이고 있는데 이전에 비해서 지금 RV로 들어가는 양이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PR 양이 많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앱스타인 아노말리에서는 이렇게 많은 양의 PR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PR 양이 많게 되면 결국 이 혈류는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서 RV, RA, 포라멘 오발레를 통해서 LA, LV, 시스테믹 서큘레이션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다시 덕투스를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결국 심장 내에서만 혈류가 도는 서큘라 션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서큘라 션팅이 지속이 되게 되면 결국 TR 양은 더 많아질 거고 그로 인해서 RA는 더 커질 거고 원활한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이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하트 페일리어가 발생하게 되고 피탈 데스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산전에 이 프로스타글란딘 이니비터인 NSAID를 엄마한테 투약을 해서 덕탈 컨스트릭션을 시키고자 하는 치료가 최근에 이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2건이 보고가 되었고 덕탈 컨스트릭션의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라이브 vs 서바이벌드 디스차지는 익스펙티드 매니지먼트와 비교했을 때 좋은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립된 인디케이션 레지멘은 없고 이제 덕탈 컨스트릭션의 효과적인 인도메타신을 처음에 투여를 합니다. 인도메타신은 저희가 상과 영역에서는 토콜라이틱스로 알려져 있는데 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올리고입니다. 그런데 이 올리고는 다행히 리버스블 해서 약물을 중단을 하면 호전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메타신을 투여 후에 덕탈 컨스트릭션이 확인이 되면 여기서 덕탈 컨스트릭션의 정의는 덕투스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이제 벨로시티가 플로우의 벨로시티가 빨라져서 2m/s 이상으로 측정이 되면 덕탈 컨스트릭션이 이루어졌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덕탈 컨스트릭션이 확인이 되면 이후에는 덕탈 컨스트릭션에 좀 덜 효과적이지만 태아 콩팥에는 조금 더 안전한 이부프로펜으로 치료를 유지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 엔세이드 테라피를 제가 미국에 연수를 갔을 때 처음 접하게 되었고 제가 이제 귀국한 다음에 이제 이상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상모는 치료에 굉장히 적극적이어서 인도메타신을 투여를 시작했었고 5일 만에 보시면 지금 덕터스를 통해서 이제 펄머너리 아테리로 가는 리트로그레이드 플로는 관찰이 되고 있지만 이전에 관찰됐던 많은 양의 PR 소견은 관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덕터스에도 지금 터뷸런트 플로우가 관찰되고 있고 실제로 벨로시티가 2m/s 이상 굉장히 빨랐었습니다. 그래서 30주에 치료를 했었고 다행히 38주까지 피탈 하이드록스 발생하지 않고 이제 잘 분만을 했었습니다. 출생 후에 이제 많은 고미가 있었지만 이제 여러 차례 수술 끝에 트리커스피드 밸브도 고치고 그다음에 많이 커져 있던 RA를 사이즈를 줄여주는 리덕션 플라스티를 시행을 해서 이제 수술 전과 비교했을 때 수술 후에 거의 정상 크기의 심장으로 지금은 잘 크고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앱스타인 아노말리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여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 라이트고 보호챔버 뷰인데 이 경우에는 지금 라이트 에이트는 커져 있고 트리커스피드 밸브도 좀 디스플라스틱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리커스피드 밸브 인서션이 어떻습니까? 애뉴러스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라도플러에 띄었을 때 이 경우에도 많은 양의 TR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 TR 제시 시작 부위가 지금 트리커스피드 애뉴러스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시면 밸브가 두껍지만 인서션은 정상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트리커스피드 밸브 디스플라지아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앱스타인 아노말리는 트리커스피드 밸브가 다운워드 디스플레이스먼트 된 질환입니다. 따라서 TRZ도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 된 TV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반면 트리커스피드 밸브 디스플라지아는 밸브 자체는 두꺼워져 있긴 하지만 인서션은 정상이기 때문에 TR의 젯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두 질환은 발생학적으로는 다른 질환이긴 합니다만 severe TR로 인해 RA가 커지면서 비슷한 헤모다이나믹스를 보이고 출생 후 치료도 비슷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헌들에서는 이 두 질환을 하나의 디지즈 엔티티로 간주를 하고 예후 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케이스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앱스타인 아노말리가 의심되어서 내원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레프트, 라이트고 폴 챔버 뷰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래가 좀 커져 있고 트리커 스피드 밸브는 좀 디스플라스틱해 보이고 TR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핏 보면 TR의 리거지테이션 젯이 좀 아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이 케이스는 PAIBS로 진단이 되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PAIBS에서도 severe TR로 인해서 RA가 많이 커질 수 있고 세컨더리하게 트리커 스피드 밸브가 디스플라스틱해지면서 사실 인서션을 평가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감별 포인트 첫 번째는 RVH 유무입니다. 다시 영상을 보시면 이 경우에 지금 라이트 벤트릭 머슬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두껍습니다. PAIBS에서는 펄머너리 밸브가 막힌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RV의 프레셔가 증가해서 RVH가 나타나는 것이고 앱스타인 아노멀리는 트리커 스피드 밸브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RV 프레셔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펄머너리 밸브가 아나토미컬리 막힌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PAIBS에서는 아나토미컬리 막힌 반면 앱스타인 아노말리는 이제 펑셔널하게 막힌 것이기 때문에 칼라 도플러를 띄워보면 덕투스를 통해서 펄머너리 아트에 채워지는 피가 이 펄머너리 밸브를 지나서 RV로 들어가는 PR이 관찰이 된다면 이는 아나토미컬 PA가 아니라 펑셔널 PA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이 그림은 챗GPT가 그려준 건데요. 저희 다음 주에 저희 워크샵 오실 때 혼자 오지 마시고 양손에 친구분들 데리고 오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